네, 자, 이번 순서는 불교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감 있게 설명해드리는 무엇이든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궁금증들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직접 거리에 나가서 질문을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시기도 하는데요. 질문 생기면 막힘없이 바로바로 지금 보내주세요. 네, 자신감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자신감 SNS 밴드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아직 SNS 자신감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SNS 밴드에 자신감 또는 자연스님을 검색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스님. 제가 불교 공부를 하는 도중에 궁금한 게 많아서 스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불교 계율에는 스님들께서 고기를 드시면 안 되신다라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 불자들은 스님들께서 육식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스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스님,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인데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신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고기 문제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인도에서는 사실은 고기 문제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율장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구는 5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비구가 먹어야 되는 5가지 음식, 제자들이 먹어야 되는 5가지 음식에 고기, 생선이 들어가 있어요. 고기, 생선, 죽, 마른 밥, 그러니까 미숫가루 같은 거예요. 그거는 좀 멀리 이동할 때 이렇게 축적해 갔다가 가지고 갔다가 이제 조금씩 중간에서, 왜냐면 민가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불가에서 원래 탁발을 했었잖아요. 옛날 전통에. 이렇게 소위 말해 빌어먹는 탁발을 하는데 고기가 있으니까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선택권이 없어요. 네. 음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주는 대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그럼 집착을 초대받아서는- 버리라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마라라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고기나 향신료를 먹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사원에서 밥을 해 먹은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재료를 취사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제가 뭐 라면을 시켜서 먹었어. 근데 거기서 고기를 빼고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요구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프나 이런 쪽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빼고 주세요. 그러면 나가주세요. 이렇게 네, 반응이 나오겠지. 그건 방법이 그렇게 없어요. 살았어요. 방법이 없어. 이슬람이시니까 다르죠. 그렇겠죠. 고기를 할랄 음식만 먹어야 되죠. 이제 헬라 인증 없는 고기 못 먹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고기 안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고기를 이제 먹되 다 먹는 게 아니고 3가지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인 게 아닌 거.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거를 본 상황이 아닌 거. 그 다음에 들은 상황이 아닌 거. 그러니까 나 주려고 죽이는 게 아닌 상황. 그 다음에 죽인 걸 차마 안 본 거. 이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랑 무관한 고기. 한마디로 나로 인해서 생명이 희생되지 않았으면 그치. 괜찮다. 그럼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깨끗한 고기라 그래요. 그래서 정육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할랄이랑 비슷한 컨셉이네요. 네. 네. 모든 종교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특수화시켜서 그거를 속된 거를 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육이라고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는. 정육점. 그렇죠. 정육점. 정육점이 한자가 지금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거에 따르면 발을 정자를 썼을까요? 아니 깨끗할 정. 정. 깨끗할 정. 깨끗한 고기니까 먹어도 관계가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가 부처님 당시에는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도 우유죽 드시고 그렇죠. 깨달음을 얻는 게 네. 그게 일반화된 거예요. 그런데 인도가 기원 전후가 되면서 농경 문화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기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소거든요, 예전에. 소가 되거든요. 근데 소라고 하는 것을 잡아먹으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네. 있었잖아요. 네. 소를 함부로 못 먹는 문화가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소 잡아먹으면 아마 그게 범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많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걸 잡아먹어버리면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시대 때도 그런 법이 나오는 적들이 있어요. 간헐적으로. 그래서 쌀 가지고 뭐 막걸리 만들어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왜 그러냐면 소출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누가 굶고 있는데 기호식품을 만들어 먹으니까, 그래서 이걸 일제 강점기 때도 술 제조가 금지가 됐었죠. 네. 그래서 그런 식 문화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되면서 소를 함부로 먹지 못하는 문화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인도 힌두교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소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소를 종교 안으로다가 편입을 시켰어요. 그게 소숭배예요. 쉬바 신이 소를 타고 다닌다라는 개념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네. 소를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바뀌면서 이게 급격하게 농경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 의미 부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바뀌게 되는 거고, 대승불교는 기원 전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부처님 불교 시절에는 유목 문화가 있었을 때니까 고기에 대한 반감이 없었고, 네. 그다음에 대승불교는 농경 문화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건 이미 그 당시에는 금지시 되어 있었던 배경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소승불교 아니면 남방불교에는 고기를 먹어요. 티베트 불교도 고기를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대승불교인데도 불구하고 티베트 불교나 몽고 쪽에는 고기를 먹는 이유가 그쪽은 유목문화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요. 티벳이나 저기 몽고나 이런 쪽에서 너네 쌀농사 지어 먹어. 쌀농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밭농사를 지어. 밭농사가 안 돼요. 남방 같은 경우는 그냥 고기나 생선 같은 걸 그냥 먹어요. 남방불교는. 근데 동아시아 대승불교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말라는 쪽으로 가고,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로남불.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불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먹는 사람은 정당성을 주장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부처님이 고기 먹지 말라고 안 하셨는데 율장에도 고기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삼정육이면, 정육이면 먹어도 된다고. 근데 정육 아닌 게 지금은 없거든요. 그렇죠. 다들 저희가 직접 도살하는 경우는 이제 없으니까. 네, 이제는 도살할 일이 없죠. 그리고 도살을 볼 일도 없어요. 네. 마트에서 누가 뭐 닭 한 마리 잡아주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제 입장 발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신자들의 마음껏 거기 드세요. 뭐 아니에요. 신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신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스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뭔가 불자라고 하면은 저 불교학부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가끔 너 고기 안 먹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문화적 충돌을 겪었던 사람이 사실은 현장 스님이에요. 인도에 가보니까 절에 살아요. 절에 스님들이 소승대승이 같은 절에 산대. 소승대승이 같이 산대. 근데 소승인지 대승인지를 알고 싶으면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으면 대승불교고 고기를 먹으면 소승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 스님이 굉장히 감동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대당서기에 보면 굉장히 감동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절에 가니까 어떤 절에 큰 탑이 있더래. 그래서 그 탑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기러기 탑이야. 이렇게. 기러기요. 기러기를 거기다가 묶고 겁나 큰 탑을 만들었대. 그래서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이제 현장 스님이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그 기러기 탑의 연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가 원래 소승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기를 먹었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할 일 없이 농담을 하다가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야 저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그랬는데 되게 재밌는 게 떨어졌어. 그 기러기가 그 사람 앞으로 그 얘기하는 그 스님 앞으로 추락해서 죽었대요. 무서울 것 같아요. 용성을 열심히 하신가 봐요. 이게 그래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생명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는
하는 거는 그 시대 배경이 달랐기 때문이고 지금은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유목 문화여서 예를 들어서 뭐 몽고 같으면 고기를 안 먹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네.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대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고기나 이런 것들을 안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미물이 한낱 미물도 우리를 경계했다. 아마 보살님의 어떠한 가르침이 아닌가. 이래서 그걸 기념해서 이 사람이 탑을 기러기탑. 짓기 시작한 게 기러기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여기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중국으로 돌아와서도 자은사라고 하는 당신 절을 지으면서 그 탑을 큰 탑을 짓거든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중국 장안, 그러니까 예전의 장안, 지금 서안인데 거기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압구정동 같은 데가 그 자은사예요. 중국은 절을 중심으로 발달이 도시계획을 됐네요. 막 시켜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말하면 성당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메인 그 앞쪽에 이제 명품 거리들이 쫙 있거든요. 자은사 앞에. 근데 그 자은사에 큰 탑이 있는데 한 40m, 50m 되는 탑이 있는데 그게 대안탑이에요. 기러기탑이에요. 당신도 감동을 받아서 이 정신은 내가 중국으로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전통이 그러니까 초기 불교, 소승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는 거고 대승 불교에서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저희 불벤저스가 이제 어떤 분들이 저희한테 스님은 고기 먹는 거요, 안 먹는 거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어떻게 명쾌하게 대답을 하면 되나요? 원래 안 먹는 게 맞습니다. 대승 불교권에서는 안 먹는 게 맞습니다. 네. 안 먹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종단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뭐 음식이고 수단인 거지. 실제로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땡기지 않는 체질적으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음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기호하고 관련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을 때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맞지 않다. 이유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 전부 고등화된 사회는 채식 문화 중심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지금 힘들게 여기를 지켜왔는데 지금 풀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고기 먹는 거를 하등하게 보는 문화들이 생겨요. 지금도 벌써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고기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던 시절에 고기가 올라와야 잔치상인 거고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절에는 막 고기를 구우면서 막 우통 까고 막 먹고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게 봐요. 시선 네.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갖춰진 식단들에는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외국 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중국의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면 실제로 지금도 보살님들이 제일 이제 중국의 음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남는 게 고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세대 정도만 지나면 고기 안 먹는 문화가 아마 주류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대승불교, 그 다음에 한국불교는 대승불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려서 이 전통을 잘 계승해 나가면 세계적 발전 추세나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어떤 변화 흐름에서도 선도하는 불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